939번입니다. 자, 이 절대값이 있는 이 1차 부등식의 해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해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부등식, 즉 절대값이 1차 있는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이 알맹이는 맞죠? 자, 이퀄 6으로 본다면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절대값이 작으니까 바로 사이 범위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즉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먼저 a를 빼면 되겠죠. 자, a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여기 a를 빼버리면 2x가 되고, 자, 여기도 a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양면에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와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각각 또한 사이 범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방정식으로 본다면 경계값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두 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2로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그것이 x제곱 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니까 1분의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2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a 값이 4면 바로 우리 두 근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a가 4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한 근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a가 4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2가 되니까 다른 한 근은 얼마다? 2분의 2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b 값을 찾으려면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자, x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b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러므로 A와 B의 곱은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집보다 이렇게 바로 이 부등식의 경계값이 바로 보다 방정식으로 보면 부실근이 되니까 바로 근과 괴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940번부터는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방정식에서도 많이 풀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방정식처럼 우리가 쉽게 그렇게 풀지 말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사이 범위가 되는지 가해 범위가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식을 만들어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사이 범위로 이렇게 해가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이 2와 9는 바로 이 2차식의 바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된다? 바로 근이 되니까, 그죠? 바로 우리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2하고 9니까 하나는 x-2 하나는 x 마이너스 9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을 때 바로 범위가 2와 9 사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죠. 그죠? 따라서 최고창의 개수를 A로 둔 다음에 사이 범위였는데 해도 사이 범위였으니까 여러분들이 A는 양수였다는 것을 체크해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fx를 우리가 설정해 두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꼴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볼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는 양수냐 음수냐만 판단하면 되지 해를 구할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자, 물론 부동의 범위가 달라지는 건 있지만 그죠? 따라서 이렇게 A 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다음 식의 값에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식은요, 어떤 표현입니까? 이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라. 2x 플러스 1을 대입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주어진 fx x 자리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누구를 대입하면 된다? 2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붙여주고 여기도 2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f의 2x 플러스 1이라는 바로 함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괄호 아래 것만 정리해 보면 a에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얘가 바로 뭐다? 0보다 작은 바로 사이 범위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차식을 각각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이 바로 범위가 되면서 일단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 됩니까? x제곱의 개수니까 4a가 되죠. 이 2를 곱해서 4a가 되는데 a가 양수이므로 4a도 양수이다.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 범위로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2분의 1과 4가 되니까 x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바로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차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자, 최고차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사의 범위인지 가의 범위인지를 따져줘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식을 만들어서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941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번에는 얘가 어떻습니까? 해가 0보다 작으면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가의 범위로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2차 식 fx 이 fx는 어떻게 설정한다? 일단 사이 범위인데 가의 범위 형태로 나와도 이 경계값은 바로 뭡니까? x축과 y 꼴 0이라는 x축과 만나는 x 좌표가 되죠. 즉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는 y꼴 fx와 y꼴 fx와 y꼴 0이라는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4와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인수를 x 플러스 4를 가지면 되고 3이 되려면 x 마이너스 3을 바로 인수로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4와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로 둔다면 바로 a는 이번에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죠. 양수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이 범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해가 가의 범위로 나타났다는 말은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fx가 아니라 f의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면 되니까 자, a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0보다 큰 바로 뭐다? x 범위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x 제곱의 개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x를 곱해보면 플러스 x가 되겠죠. 플러스 x 제곱이 되죠. 근데 a를 곱했기 때문에 ax 제곱이 되죠. 그러면 ax 제곱이니까 바로 a가 음수니까 이 2차 부등식의 바로 최고창의 개수도 바로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마이너스 x를
x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또다시 여기서도 마이너스로 한 번 더 묶어내버리면 마이너스 만나가 여기서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서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상태에서 해결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A가 음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양변을 A로 나눈다면, 자, 좌변은 A가 약분이 되어서 사라지고, 우변은 A분의 0은 0이 되죠.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사이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가 0되는 값, 얘가 0되는 값을 기준으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4보다는 작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개수는요, 어떻게 한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3을 뺀 다음에 자, 둘 다 이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빼주면 바로 개수가 된다고 했죠.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7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6이 되어서 6개의 정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는 사의 범위인지 가의 범위인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처럼 그냥 쉽게 풀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식을 구해서 푼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4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와 같이 등장했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 해가 바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fx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 fx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fx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과 3이므로 어떻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둔다면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라고 반드시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F의 3분의 2x 마이너스 k죠. 그죠? 내가 지금 fx를 찾아야 될 것은 바로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3분의 2x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배에 x 자리에 3분의 2x 마이너스 k 그리고 플러스 1로 표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x-k의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식이 바로 이 f의 3분의 2x-k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다고 했죠. 그죠?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 해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양변을 a로 나누어도 되겠죠. a로 나누면 되는데 a는 양수니까 자, 양변을 a로 나누어도 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이 부등식, 이 2차식을 봤을 때 이 2차식을 방정식으로 볼 때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자, 2x 마이너스 k에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3분의 3이니까 3을 더해주면 되죠. 자, 곱하기 3분의 2x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9가 되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고 그죠? 통분해 버렸습니다. 자, 분수가 조금 귀찮으니까 양변에 9배를 한다면 3과 3이 없어지겠네요. 우변은 9배를 해도 그대로 0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x 마이너스 k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가 되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놈을 무엇으로 봤을 때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두 근이 바로 마이너스 1과 5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근의 방정식의 근은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2x-k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2x-k 마이너스 9가 0일 때가 되어서 2x는 얼마 되죠? k-3이 되고요. x는 얼마 된다? 2분의 k-3이 되겠네요. 여기는 2x가 얼마가 된다? k 플러스 9가 되어서 x는 얼마 된다? 2분의 k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 중에 한 건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다른 한 건이 5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적습니까? 2분의 k 플러스 9가 2분의 k 마이너스 3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따라서 얘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되고 5가 돼야 되고 얘가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K값을 구해보면 K 플러스 9가 얼마가 됩니까?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10이 되어서 K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풀어봐도 K-3이 분자는 대각선이고 마이너스 2와 같아서 K는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번 K값은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부등식의 그 해의 범위의 그 값은 경계값은 방정식의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근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943번부터는요. 어떤 2차 부등식을 주면서 이 부등식 해를 구했을 때 그 해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를 구한 다음에요. 수직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줘야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처리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94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대요.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7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k라는 미지수가 있어도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그대로 이 3k를 숫자로 보고 여러분들 해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으니까 보세요. x제곱은 이항하면 3K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X제곱이 3K보다 작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루트 3K보다는 크고 X가 누구보다? 루트 3K보다는 작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나요? 자, 여러분들 X제곱이 4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는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4를 이항해 보세요. 이항해 버리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서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사이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x제곱이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고 2보다는 더 크다는 가의 범위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도 원래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작다고 나타났다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x제곱 마이너스 이 3k를요 루트 3k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합차 형태가 되니까 한 번은 x 플러스 루트 3k가 될 것이고 한 번은 x 마이너스 루트 3k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사이 범위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루트 3k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루트 3k보다는
작다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범위 안에 바로 정수가 몇 개 있어라? 7개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요, 여러분들 이 값을 보면요, 루트 3K와 마이너스 루트 3K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중점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0이 되겠죠. 즉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쪽 저쪽, 즉 여기가 바로 뭐가 되고 루트 3K가 되고 이 거리만큼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K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범위가 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쪽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라? 7개 있으라고 했으니까 벌써 0은 무엇입니까? 정수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면 7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왼쪽에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3개가 있어줘야 되고 오른쪽에도 몇 개가 왜? 같은 거리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가 있어줘야지 바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어서 전체 몇 개가 될 수가 있다? 바로 7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루트 3K라는 것은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계속 더 크면 안 되겠죠. 4보다는 반드시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K도 마이너스 3K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만족해주고 얘도 만족해줘야 되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한쪽만 만족해주면 이 반대쪽은 자동으로 만족해주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루트 3K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루트 3K가 3이 되어도 되는지 4가 되어도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3K가 3이 돼버리면요. 3이 돼버리면 여기에 빵구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빵구뽕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3과 3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빵구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몇 개가 되어버립니까? 바로 정수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5개밖에 되지 않아요. 따라서 3은 절대로 되면 된다, 안 된다? 3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는 돼도 되나요? 4가 되어버리면 루트 3K가 4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루트 3K는 마이너스 4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4가 빵구 뽕이니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3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4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3까지가 되어서 7개가 되죠. 따라서 루트 3K가 4는 되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트 3K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자, 모두 다 좌변, 우변, 중변 모두 다 양수니까 각각 제곱을 해줘도 어떻게 된다?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자, 3의 제곱이 9가 되고 루트 3K 제곱 그대로 솔라당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16이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보다는 K가 크고요. 3분의 16보다는 작다고 미안합니다. 여기에 이 꼴은 따라 들어가야 되죠. 그죠? 3분의 1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3분의 16은 얼마죠? 바로 5점 자가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K의 범위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K가 자연수 K라고 했죠? 자연수 K이기 때문에 3은 해당하지 않고 3보다 큰 4와 5점 자가자가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5가 해당이 되어서 자연수 K 값은 4와 5가 되니까 그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쪽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는 것을 체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체크해봤자 동일하겠죠. 그죠? 알겠나요? 왜냐하면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한쪽만 만족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정수 x 개수가 나올 때는 반드시 수직선을 이용해서 처리해 준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44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이번에는 6개가 되도록 하는 자,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 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문자 A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어줘야 되겠죠?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참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물론 거래 공식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그러니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1, 1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기 위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4라면 자, 크로스 해보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니까 딱 떨어지죠. 그죠? 따라서 X, X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4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4와 X 마이너스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a가 되는데 a가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바로 크거나 같고 x는 a보다는 작거나 같다. a가 양수니까 바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A라면 이 사이 범위니까 자 여기도 새까맣게 여기도 새까맣게 여러분들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범위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6개가 되어라.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4는 여기가 새까맣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로 하나로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는 1보다 큰 쪽이 있으면 되는데 더 커버리면 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A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2보다는 작다라고 일단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 A가 1이 되어도 되는지 2가 되어도 되는지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A가 1이 돼버리면 여기가 새까맣게 들어가기 때문에 1도 포함이 되죠. 그죠? 따라서 6개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이 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A가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가 2가 딱 돼버리면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2도 들어가게 되죠. 2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새까맣기 때문에 몇 개가 되어버린다. 7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A는 2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가 되면 7개니까 바로 문제의 모순이 되죠. 그죠? 따라서 양수 A 범위는 1은 해당되고 2는 되지 않으니까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를 체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이 B니까 바로 Y절편이 B라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직선 GX가 이 꼭지점 A와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하네요. 그럴 때 부등식 fx-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주는 바로 정수 x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그 k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fx-gx가 0보다 작다를 살짝 고쳐주고 싶죠. 바로 fx가 무엇보다 gx보다 작다라고 고쳐줘도 되겠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fx 그래프도 있고 gx 그래프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등식을
y 이꼴 fx가 y 이꼴 gx보다 바로 어느 쪽? 바로 아래쪽에 있는, 즉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거.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 꼴이 없으니까 여기 A에는 방구뽕, B에도 방구뽕을 쳐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X범위니까 바로 그 X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꼭지점의 X좌표보다는 커야 되고 요 B점의 X좌표인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 범위, 바로 이 범위가 바로 이 fx-g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대칭축과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이 A는 1이 되겠죠. 그죠? B는 뭐가 됩니까? K가 되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고, 자, 여기는 Y절편이 바로 Y절편의 X좌표는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K보다는 크고 X가 0보다는 작다. 이 범위 값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무등식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나타내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고, 자, 여기가 0이면 바로 요 사이의 범위가 된다는 거죠. 요 사이의 범위. 이 꼴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요 사이에 정수 x가 몇 개 있으라? 세 개 있으라.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바로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이 범위 속에 들어오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적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적으면 안 되겠죠. 왜?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큰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이 바로 x의 바로 왼쪽에 있는 이 범위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지 일단 몇 개, 세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되는지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는지를 체크해 본다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되어 버린다면 정수는 몇 개뿐입니까? 마이너스 3에 빵구 뻥이니까 들어가지 않죠.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꼴을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까지가 된다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버리면 마이너스 4는 이 범위 속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죠? 맞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은 들어가니까 자, 바로 몇 개가 될 수 있다? 세 개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4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양수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8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k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k 범위를 예쁘게 적어보면 6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46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정수 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자, 상수항이 없으니까 인수분해할 때 x로 그대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p가 되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사이 범위가 되니까 x가 0일 때와 2x 플러스 p가 무엇이 될 때다? 바로 0이 될 때겠죠. 그러면 x가 0일 때 그리고 x 값이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는 정수라고 했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사실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0과 마이너스 2분의 P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만약에 P가 양수라면, P가 양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양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P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왜 0과 비교하느냐 하면 여기 한 건이 일단 방정식으로 볼 때 0이 나왔으니까 얘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0과 비교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얼마보다 자 1보다 큰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 선생님이 P가 0보다 크다를 바로 적었는데 저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P는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0을 기준으로 P와 비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P가 바로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은 P는 0보다 크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P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 범위 속에 정수 x가 5개 있어야 되니까 자, 0이 크니까 0을 여기 적고요. 마이너스 2분의 p를 선생님이 여기 표현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의 범위에 있는 x 값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안에 정수 x가 몇 개 있으라? 바로 5개 있으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은 이 범위 안에 0도 정수잖아요. 0도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죠? 0이 여기 새까마니까 포함이 되니까 얘를 한 개라고 쳐야 돼요. 그리고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0을 포함한 몇 개가 되어버린다?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5는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p보다는 더 작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이해되십니까? 이 0을 빠뜨리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가 빵구 뽕이라면 0을 제외한 5개니까 마이너스 5까지 들어오겠지만 여기가 새까맣기 때문에 정수 0도 바로 이 범위 속에 있는 바로 정수 x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이 수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꼴이 성립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도 포함이 되니까 전체가 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이 꼴을 붙여주면 되고 마이너스 5까지 되어버리면 마이너스 5에 새까맣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몇 개 되어버립니까?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6개가 되어버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P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는 P가 되고 여기는 바로 8이 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꾸어 줘야 되겠죠. 따라서 P는 8 이상 9, 10 미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P 값이 뭐라고 했죠? 정수 P라고 했습니다. 정수 P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해당하는 P 값은 얼마다? 8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가 될 수도 있다. 10은 될 수 없죠. 따라서 첫 번째 P가 양수일 때 체크했으니까 8과 9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한번 살짝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0이 될 때, 즉 p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일 때도 생각해 줘야 돼요. p가 0이 돼 버리면 x 이꼴 0이 되면서 여기도 x 이꼴 뭐가 돼 버립니까? 0이 돼 버리겠죠. p가 0이니까. 즉 p가 0이 된다는 말은 이 원래 2차 부등식이 2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x 제곱은 뭐가 됩니까? 양변이 2로 나누니까 0보다 작죠. 따라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작을 수는 없고 같은 경우는 x 이꼴 0 한 가지만 딱 나오겠죠. 그러면 p가 0일 때는 바로 x 이꼴 0이라는 정수 한 개만 발생하죠. 그런데 다섯 개가 될 수 있다 없다? 다섯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p가 0일 때는 자 이 문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x 이꼴 0이라는 정수 한 개는 존재해요. 다섯 개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체크할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누구보다 0보다 작을 때 체크했고 0일 때 체크했으니까 0보다 클 때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 말은 결론적으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p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를 한번 체크해 본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0보다 크잖아요. 얘가 0보다 크니까 사이 범위니까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누구보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p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안에 바로 정수가 다섯 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를 뭐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p가 음수니까 이 전체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의 범위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자, 이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어달라. 바로 정수가 다섯 개 있어달라. 그러면 0도 0이 있어야 가만히가 0도 포함이 되죠. 그죠? 따라서 1, 2, 3, 4까지가 되어야지 여기 4까지가 되어야지 여기가 다섯 개가 되는 거죠. 5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는 마이너스 2분의 p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p는요. 마이너스 2분의 p는 누구보다 4보다는 일단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등호 성립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p가 4가 되어 버린다면 4도 포함이 되니까 다섯 개가 되니까 4는 이퀄이 들어가고요. 자, 5가 되어 버리면 5도 들어가 버리죠. 5가 들어가 버리면 몇 개 되어 버립니까? 6개 되죠. 따라서 5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여기는 이퀄을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두 배를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p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꾸어 준다. 즉 p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p는 정수 p니까 결론적으로 이 속에 있는 정수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죠. 바로 마이너스 8과 또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정수피의 최대값은 이 네 개 중에 정수값 중에 가장 큰 값은 얼마 되고 9가 되니까 최대값은 9가 되고 최소값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정수 P는 될 수 있는 게 8,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인데, 그죠? 가장 큰 값은 9,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9가 되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라고 했네요. 최대값 9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9를 빼버리니까 마이너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18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항상 정수교수는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었나요? 0과 마이너스 2분의 p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었다.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100점이 넘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